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하니 경악을 금치 못한 사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경제 전문 기자 류하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기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머니께서 사다 주신 작은 조립식 라디오를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면서 전자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가게에서 버려지는 낡은 휴대폰을 뜯어보면서 이 안에는 어떤 기술이 숨겨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한참 뒤처져 있었고 중요한 반도체 칩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중국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중국은 이제 막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단계다. 우리가 노력하면 언젠가 한국과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경제 전문 매체에 입사해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기자가 되었어요. 마침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반 다오티쥐치 정책을 내세우며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어요.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마침내 올해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가 들썩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한국을 뛰어넘었구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그 자리는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기사를 써야지. 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저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반도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그런 기사들을 작성했던 기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 기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특정 반도체 제품이 한국의 제품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일부 수치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 경쟁력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서울 강남의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을 만나러 갔어요.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1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리우 기자님,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앞질렀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국 내 강력한 시장 덕분에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위기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그러자 그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기술적 수치로만 보면 일부 제품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기술, 생산 안정성, 설비 운영 능력,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칩이 성능이 좋다고 해서 산업 전체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 노하우와 품질 관리 능력, 수요 생산된 칩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에서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산 수율이 여전히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불안정하고 공정 자체의 최적화 기술이 부족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일부 성공한 제품에 한정된 것이지 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 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저는 SK하이닉스의 연구소를 방문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에서 만난 또 다른 연구원은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ASML, KLA, 랩리서치 같은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과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설계 전문 회사와 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과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요. 하지만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강력하고 인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을 완전히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자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속도는 무섭죠. 하지만 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한 생산 공장이 아니라 기술을 최적화하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는 연구소를 떠나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분명 중국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강점은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라 공정 기술, 품질 안정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조화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결심은 저를 더욱 놀라운 경험으로 이끌게 됩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후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섰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첨단 공정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시스템을 직접 보고 나니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견학을 마친 후 저는 삼성 반도체의 한 수석 연구원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러자 그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되물었어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생산 공정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수년이 걸리고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 최적화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국 반도체가 특정 분야에서 한국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이걸 대량 생산하면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사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저도 기자로서 중국 반도체 공장들을 취재하면서 생산 수율이 불안정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정을 최적화하면서 수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7080% 수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무슨 의미냐면 같은 반도체 칩을 100개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90개 이상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품이지만 중국은 7080개밖에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추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를 중국이 쉽게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반도체 생산에는 네덜란드 ASML사의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ASML만이 생산할 수 있으며 극소수 기업에게만 공급됩니다. 현재 ASML의 EUV 장비는 삼성전자와 TSMC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국의 한 반도체 업계 지인을 떠올렸어요. 한국에 오기 직전에 그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리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 중국 반도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어.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아. 당시 저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에 잠긴 채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마친 후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옆자리에서 한 중국 엔지니어와 한국 엔지니어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중국 엔지니어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협력업체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완벽한 생산 시스템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접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단정 짓기엔 이르다.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기사에서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앞질렀다라고 보도해왔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니 그 기사가 얼마나 단순한 시각에서 쓰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요?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섰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솔직히 저는 고민이 됐어요. 나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기사에 쓴다면 아마도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저를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 사실을 왜곡해서 쓸 수도 없었어요. 기자는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점, 중국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국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것은 맞아요. 일부 특정 제품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고 국가적인 지원 아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가 가진 생산 공정의 완성도, 품질 안정성,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은 중국이 아직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2점,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반도체가 단순히 누가 더 높은 성능의 칩을 만드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취재해보니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정 최적화, 생산 수율, 협력업체 네트워크, 장비 운영 능력 등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산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쌓아왔는지가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3점,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을 그리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의 차세대 AI 반도체, 퀀텀 반도체, 신소재 반도체 등에 집중하고 있었고 중국이 현재 따라잡으려는 기술은 한국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것들이었어요. 즉, 중국이 지금의 기술을 따라잡는다 해도 그 시점에는 한국이 또 다른 새로운 기술로 앞서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출국 당일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반도체 업계 관계자 한 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리우 기자님, 한국에 오시기 전에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 생각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국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국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말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시스템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1나노미터 더 미세한 공정을 만든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반도체 산업은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가의 싸움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산업 생태계가 중요한 산업이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전략과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기존과 똑같이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반으로 보다 솔직한 기사를 쓸 것인가? 저는 결국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어요. 중국 반도체, 정말로 한국을 넘어섰는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깨달은 것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반도체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의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경험한 후 이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국 반도체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는 단순한 성능의 경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산업 전체의 조화가 중요한 분야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다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사가 공개된 후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기사를 읽고 사실적인 분석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면 일부 사람들은 너무 한국 편을 든 기사 아니냐,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이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썼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어요. 중국 반도체가 언젠가는 한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략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